자, 하이패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코어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얼마 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 잘생겨진 소나타죠. 소나타 D 엣지의 N9의 2.5 터보입니다. 이 차를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와인딩 로드에서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7개월 동안 소나타 N9을 가진 적이 있죠. 그때 여기에서 주행했던 느낌을 갖고 있는데, 좀 신형은 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도 제가 캐치할 수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엔진은 2.5 싱글 터보에 290마력이고요. 그 다음에 43 토크를 내고 있죠. 변속기는 8단 습식 DCT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NDCT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타이어도 245, 40, 19 사이즈의 그 미쉐린이 아니죠. 피렐리 P0 올 시즌 타이어를 꼽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과 동일하고요. 이 차가 구형보다 몸무게가 한 65kg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종 장치가 추가되고 강화된 안전기준에 대응하느라고 좀 구조적으로 보강한 그런 결과물인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차의 움직임에는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해 볼 모드는요, 노멀 모드를 제일 먼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를 사용하고, 또 어느 정도 가면은 이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이제 위치가 이사를 간 스포츠 플러스까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행 안정화 장치를 꺼야죠. 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2.5 터보에만, 그러니까 N9의 2.5 터보에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잖아요. 노멀 모드일 때는 요거를 끄고 주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강하게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행 모드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네, 노멀 모드로 들어왔고요. 저는 달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가속하면은 약간의 뜸들임이 있다가 쭉 이제 풍부한 토크를 내주고요. 그리고 비교적 낮은 RPM에서 시프트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2000km 중반대인 제 아이오닉 6를 여기서 달렸던 거를 기억을 하면은 너무 경량이고 경쾌하네요. 네, 지금 일단은요, 코너에서 지금 진입 속도도 높지 않고 통과 속도도 높지는 않은데, 일단 이 타이어가 이 횡가 속도를 버티는 그 한계는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꽤 이른 시점부터 그 미끄러지는 소리를 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수동 변속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 엔진이 갖고 있는 그 흉폭한 토크를 좀 맛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잠깐 코너에서 쭉 가속하니까 이제 직진으로 쭉 밀려나죠. 네. 그 지금 코너 안쪽에서 또 급가속을 하면요, 그러니까 코너 방향에 뜨는 쪽 바퀴에서 그 헛도는 그 소리가 나죠. 네. 지금도 이렇게 잠깐씩 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전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힘이 강하지만, 네, 그 양쪽의 어떤 하중이 바뀔 때 그 뜨는 쪽 바퀴가 헛돌면서 이 추진력을 제대로 못 내보내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코너에서 급가속을 하게 되면요, 이 차는요, 막 타이어도 헛도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소리로는 지금 꽤 빠르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엔진의 힘이 온전하게, 그러니까 타이어가 접지력으로 차를 뻗어나가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코너에서 조금만 급가속을 하면요, 그냥 꺾은 채로 그대로 쭉 나가요, 밖으로. 그러니까 그 특성을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다루어야지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타이어가 이 차의 그 높은 순간 토크를 여러 방향의 힘을 받아내면서 버틸 수 있는, 네, 그런 종류의 타이어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제가 제 차에서도 썸머 타이어를 좀 끼워 봤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은 좀 증상이 나아지기는 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즈의 타이어가 좀 공급이 원활하다면 이제 2.5T에 한해서만 이 사이즈와 동일한 썸머 타이어를 옵션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엔진 미션의 이 조합은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를 도로에다가 쓰는 데 있어서 그 표현 방법, 그 다음에 도로를 좀 자유자재로 헤쳐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N모델과는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제일 큰 원인은, 네, 이 LSD의 부재죠. 그러니까 한쪽만 헛도는 거를 해결하는 기계적인 장치가 좀 있어야지 좋은데, 길에 한가운데 뭐가 떨어져 있는데 다행히 무슨 동물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코너에서 지금 엑셀을 급하게 밟으면, 네, 분명히 이 사운드 상으로는, 바퀴의 회전 상으로는 빨라야 되는데 실제로 좀 차 전체의 움직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가 노멀 모드였고요.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꿀게요. 스포츠 모드 바꾸면서 강하게로 좀 하겠습니다. 네. 어떨까요? 한번 좀, 그러면 일단은 자동 변속 모드로 잠깐만 가고, 그다음에 수동 변속으로 바꿀게요. 갑니다. 네. 지금도 느껴지시죠? 이 소리가, 이 가속할 때 한쪽 바퀴만 헛도는 거. 지금도 이렇게 우코너를 돌 때는 오른쪽 앞바퀴, 뜨는 바퀴만 계속 헛도는 거예요. 네. 지금은 심지어 이제 라인이 밖으로, 가속 중이 아닌데도 밖으로 나가네요. 네. 자, 변속을 수동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2.5T의 N9한테는, 이 올신 타이어는 더 많은 분들에게는 환영을 받겠지만 어떤 스포츠 드라이빙 매니아에게는 분명히 아쉬움을 남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속 페달을 안 밟고 순수하게 이 스티어링만으로 코너 안쪽으로 차를 집어넣을 때는요, 좀 제가 탔던 구형보다는 조금 더 잘 말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의 특성, 그러니까 가속에 의해서 이 코너를 나가는 특성이 예전과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네, 이런 코너가 많은 데서 이 차를 코너에서 급가속을 이제 반복을 하면요, 굉장히 무의미하게 앞 타이어가 한쪽씩만 이렇게 헛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기대하는 빠르기는 나오지 않는데 타이어는 마모돼서 없어지는, 네, 그런 불상사가 좀 생깁니다.
계속 이제 오른쪽 앞바퀴에서도 소리가 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290마력과 43 토크가 참 이 코너에서는 의미가 많이 좀 그러니까 흐리멍텅해지는 게 네, 그게 좀 N9이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코너가 깊지 않거나 좀 직선 위주로 쭉 돼 있는 그런 데서는 네, 충분히 이제 제 힘을 쭉 발휘를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 다 왔으니까 또 한 번 더 눌러가지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는 제가 그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해놨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이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자동 변속을 하다가 수동으로 바꾸겠습니다. 가봅니다. 아유, 저도 모르게 그냥 이 패드를 당기게 되네요. 아, 제가 또 글러브 박스에 미리 그 책자를 빼놓는 거를 깜빡했네요. 딱딱거립니다. 차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데 네, 글러브 박스 안에서 계속 딱딱거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그거 이 LSD의 없음을 좀 이 차에서 아쉬워하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코너에서 조금만 좀 세게 가속을 하면 한쪽 바퀴만 헛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은 안 되고 그런 상황, 또는 네, 이렇게 그냥 핸들은 꺾었는데 쭉 그냥 밖으로 나가기만 하는 극단적인 언더스티어가 좀 이렇게 생기면서, 그러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네, 그거를 또 해결한 다음에 가속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순수 N 모델이 아닌 좀 이 차의 서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이 N9이라 하더라도 1.6T나 2.0은 전혀 ELCD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코너에서 이렇게 헛돌만큼의 출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2.5T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도 또 그러죠. 네. 그리고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그 아주 높은 RPM에서 계속 지금 유지를 하니까 그때 가서 네, 그 영역에서 소리가 듣기가 좋네요. 아유,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자꾸 라인이 예, 쭉쭉 펴지면서 네, 제가 의도하지 않은 중침할 뻔한 네,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전보다 차의 무게가 그러니까 65kg이 무거워지긴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차가 가속이나 이런 게 굼떠졌다라고 생각은 주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2.5T에 좀 N9이어서 생기는 그 태생적인 한계는 여전히 바뀔 수가 없었겠죠. 네, 그게 좀 저에게는 아쉬움으로 느껴집니다. 아유, 여기 자동 세차하도록 나뭇가지가 내려와 있네요. 그러니까 엑셀을 많이 안 밟은 상태에서 이 조향으로만 차의 앞에 그 회두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전보다 좀 나아졌어요. 그거는. 네. 근데 좀 상식적으로 엑셀을 안 밟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차로 엑셀을 안 밟고 코너에서 이렇게 그냥 계속 돌아나갈 수는 없죠. 어느 지점에서라도 꼭 엑셀을 밟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럴 때마다 좀 아쉬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 시프트 패들이 당기고 있는 걸로 한 번에 좀 그 제일 아랫단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 네. 그것도 이제 속도를 많이 높아졌다가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그 사실 요즘 최근 몇 년간에 좀 생긴 그런 기능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왜 이렇게 불평만 할까요? 네. 그만큼 이 차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은데, 네. 차들이 있는데 사람은 없네요. 다행히도. 지금 앞바퀴는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코너에서마다 한 바퀴씩 헛돌죠. 네. 그래서 수시로 가속 감속하고 그러니까, 네. 엄청 힘든 건 맞습니다. 네. 역시 스포츠 플러스에서 ASD를 끄면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 엔진 소리 자체도 그 고회전에서는 스포티하네요. 네. 근데 좀 웅장함이 좀 낮아지죠, 그쵸? 아까 ASD를 켜놓고 좀 이렇게 고RPM으로 갔을 때보다, 네, 그런 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엔진 고온이라서 저속으로 주행하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일 온도가 100에서 150도까지 표시되는데 그거 중에 제일 높은, 네, 그 150에 가깝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순정 오일이 점도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장시간 동안 얘한테 좀 무리하게 그렇게 하면은 얘가 힘들어 하네요. 그러면은 아직 코스가 조금 더 남긴 했는데 누가 그랬죠. 노라고 말하면 그건 노라고. 그래서 좀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고 여기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기존에 저도 보유한 적이 있는 그 2.5T랑 비교를 했을 때 스포츠 주행 때 얘가 기존 차가 드러내던 그런 특성과 한계들은 이 신형 D 엣지의 2.5T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차는 이런 분들께 좀 그러니까 적절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일상을 즐기시다가 이제 가끔씩 한두 번 이렇게 시원한 가속을 좀 했다가 말고 이런 정도로도 만족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 가속력에 있어서만 더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고요. 네, 그렇지만
좀 그러니까 이름에 차 이름 전체에 N자 알파벳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럼 얘를 가지고 뭐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 또 출력도 더 높으니까 그런 N 모델도 얘가 위협할 수 있겠구나. 네, 그거는 미안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성을 기대를 하되 코너가 많은 구간에서의 스포츠성을 기대하는 분들께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선택을 하지 않으셔야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좀 이 소나타 D 엣지 N9 2.5T가 어떤 차인지를 제가 좀 다양한 특히 와인딩 환경에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의 이 영상이 이 차량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